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경도 잡지 이제 상권이 끝나고 이제 학원입니다. 이제 상권은 풍속 19개 항목이고요. 학원은 이제 셋이 19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날, 첫 번째는 이제 원일이라는 게 이제 새해 1월 1일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모든 풍속에 가장 많은 데가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5일, 그 다음에 8월 15일, 이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데가 5월 5일 단오. 이때가 이제 세시 풍속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양이 조금 많을 거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주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루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세장,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세장, 그 다음에 세배, 세찬, 세주, 문안비, 세함. 이제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건 이제 그때 우리 그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 그 출간 기념식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이네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우표, 연화장이나 우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설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설빔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외가나 이쪽에 형들, 누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빔은 그 형들이 입었던 것을 깨끗해 가지고 막 이렇게 네모나게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막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 좀 멋이 없지만 이렇게 꽃무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빔을 입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옷이 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혀가지고 그 끈 있죠, 끈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쫙 이렇게, 그게 이제 뛰다가 끈이 풀어지면 뭐 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이, 그게 바로 설빔입니다. 예. 따로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풍속편은 19개로 이렇게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일입니다. 예. 여기 원일, 그 다음에 여기 해자사일, 인일, 입춘, 그 다음에 상원, 보름, 그 다음에 3월, 2월 초하루, 한식, 그 다음에 3월 3일, 4월 초파일, 단오, 6월 15일, 유도, 그 다음에 복날, 그 다음에 중원은 7월 15일, 백중, 그 다음에 중추, 그 다음에 9월 9일, 중양절, 그 다음에 10월 5일, 그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나빌 있죠, 나빌. 예, 저기 뚝에다 불 내고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월 30일 날 제석. 이렇게 해서 1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일 중에는 첫 번째는 세배와 세찬이 나오죠. 뭐 이렇게 해서 남녀, 여기 남녀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이 실자는 모두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 그러면 시따르타를 한자로 옮길 때 발음도 시따르타로 옮게 되겠죠. 근데 그 뜻도 모두 이르다, 통달하다, 시따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걸 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 하잖아요, 불. 그럼 이건 없는 글자거든요. 불과 들어오니까 없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미 사람의 수준을 넘었죠. 그래서 안이불자를 써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붓다. 붓다. 깨달은 분. 그러니까 붓다를 불에다가, 또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저기 낙타 타고 사막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연상하는 낙타타자를 쓰면 그게 동물이니까 언덕타자로 써준 거예요. 근데 언덕자자나 낙타자자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붓다 하면 인간으로 오셨지만 깨달으신 분이 낙타 타고 서쪽에서 오신 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붓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한자에서 그 격이고요. 그래서 남녀, 실 모두. 그다음에 이건 착, 이불착. 여기 써 있죠? 이불착, 붙을착, 이불착. 그래서 남녀는 모두 신의, 새 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걸 말하기를 새장이다. 그죠? 새롭게 꾸몄다. 새장.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설빔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빔. 이거 설빔 읽고 세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왕, 가서, 뵙다. 친척, 장자, 어르신. 친척, 어르신을 가서 전하는 거, 뵙는 거.
절배자, 배울 배자. 그러니까 가서 절을 하는 것, 그것을 왈세배라고 한다. 저는 우리나라 풍속 가운데 정말 좋은 풍속 같아, 이게. 절을 한다는 것. 이것은 나를 가장 낮추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버지한테는 절하는 거죠. 그리고 노인회에 가서 절하고, 요번에 보니까 대선 후보들 전부 다 국민들한테 절하더라고요. 절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세배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괴는 여기 봤지만 주다. 보낼 괴, 주다. 뭘 주느냐? 시절 음식. 그런데 이렇게 추석인데 봄 음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이제 가을에 채취한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새 음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것도 빻았다가 그걸로 떡국도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시식이라고 합니다. 시식.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먹는 것은 그건 비로소 시자, 시식이고, 이것은 계절 음식, 시식입니다. 계절 음식을 내리는 것을 세찬이라고 한다. 세찬. 예. 그리고 술을 내주는데 그것은 세주다. 그냥 술 아니에요. 다 이따가 나옵니다. 세주다. 그리고 세주는 불온.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 봄을 맞이하는 영춘. 영춘의 뜻을, 예, 우라는 것은, 우리가 저 중국에서는 아파트라 그래요. 우하면. 우. 근데 뭐냐면 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을 맞이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봄을 맞이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원자. 말 그대로 으뜸 원자고요. 역대 이름 가운데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 가운데 땅 이름이 아닌, 그러니까 왕이 자기 출신을 나라 이름으로 세웠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쿠빌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는데 어찌 땅의 이름으로 이름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뜻하는 원을 나라 이름으로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자, 그 이제 원명청이 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으뜸원. 그러니까 주역의 첫 번째 원형 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원자로 시작되는 어떤 그 세시 중에는 일단 원일이 있습니다. 요게 정월 초하루를 원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단이란 말을 씁니다. 원단은 뭐냐면 원일의 아침. 그래서 설날 아침이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는데 조선 자체가 광명을 뜻하기 때문에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거죠. 단이라고. 그러니까 성계가 단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아단성. 아단이라는 것은 낮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낮은 언덕. 애호개처럼. 낮은 땅, 낮은 언덕. 그래가지고 이 단자에다가 요 붙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차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단성인데, 아단성. 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름. 요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건 태음년을 기준으로 한 거죠. 태음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가장 보름달이 세 번 있는 거죠. 그래서 상원,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하원, 10월 15일, 그 다음에 중원, 7월 15일. 이게 이제 백중절입니다. 백중절. 불교에서는 우람분절이라고 하죠. 우람분절. 근데 왜 이 7월 보름이 중요하냐? 요 7월 보름은 온대지방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에 온대지방은 달이 둥글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냐? 이것은 양자강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북방민에 쫓겨가서 남쪽으로 갔을 때 생긴 거고요. 그 밑에는 언제냐? 6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태국이나 이런 데는 6월 15일이 보름이에요. 보름.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겠어요? 8월 15일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23.7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7월 15일 정도야지 보름달이 돼요. 1월 달부터 6개월 후니까. 근데 우리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8월 15일이 보름인 겁니다. 보름. 그래서 여기는 그 보름이 없어요. 중원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중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 양자강 남경 지역에는 중원. 근데 만일 우리가 거기 있다면 중추절이 아니라 우리도 중원절이라 했겠죠. 이렇게 원자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이 다 원자를
화폐 단위로 쓴다는 거. 중국은 유엔, 우리는 원, 일본은 엔. 그죠? 엔화. 근데 다 원이에요. 이렇게. 아마 그것은, 아마 화폐가 갖고 있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그 하늘이 준 거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새해 떡국. 아까 이제 그 새해 설빔부터 떡국까지 이렇게 시로 읊은 게 경도세시사. 경도세시사 제2수가 떡국이고요. 이건 따로 저희가 경도세시사가 그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동자 반의 할 때 이 반자가 얼룩무늬 반자입니다. 얼룩무늬 반. 그러니까 동자 반의 하니까 이게 떼떼옷. 우리말로 떼떼옷. 다른 말로는 설빔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자들이 떼떼옷을 입고 얼마나 자랐는지 이거 재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척장은 얼마만큼 자랐을까. 그 떼떼옷을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동자반이 기척장. 그 다음에 신흥 관질. 신흥은 새벽 신자 일어날 흥자.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관. 그 다음에 빗질질. 빗질질. 예, 여기 빗질 있죠? 빗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빗살무늬 토기 할 때 그 질문톡이라고 불렀어요. 질문. 예. 근데 그 빛이 사실은 이 빛이 아니고 이 햇빛 빛자였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질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배야낭 부모님 아버지 야자에다가 어머니 낭자에서 야낭 하면 예. 부모님께 세배한다. 그러니까 여기 세장 세배 그리고 거농할 때 거자와 농자는 3인칭입니다. 그 사람 그 거자 그 농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이들,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 굴지 손가락을 꼽아서 과시한다, 자랑한다. 그다음에 첨치 이빨을 더 한다는 거 뭐냐면 이빨 하나씩 나는 것을 예전에 나이 1살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씩. 그래서 이빨이 하나씩 나니까 이것은 뭐냐 나이 자랑. 사실 우리는 나이 자랑 안 되잖아요. 나이가 어떻게든 젊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니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손가락 꼬면서 1살 더 먹었다 자랑하니. 그 다음에 호둔. 호둔은 꾀, 호자는 꾀란 뜻이고요. 둔자는 끼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뚠판 하면 한 끼 식사. 뚠 할 때 한 끼. 그래서 여러 끼라는 되겠죠. 여러 끼. 푸짐한 여러 끼. 그 다음에 신년 새해에 떡국을 먹는 것. 끼건 우리가 끼견하면 담배를 즐기다. 끼죠? 그래서 흡연은 그냥 담배를 피는 일반적인 보통 동사고요. 흡은. 그리고 끼건 매니아라는 뜻입니다. 끽다. 예전에는 다방이 끽다점이었어요. 기억나세요? 60년, 70년대 끽다점. 끽다점이라고 했어요. 끼견. 근데 이제 지금은 흡연이라고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끼건 즐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먹을 끼. 그래서 떡국을 먹는 것은 새해에 푸짐한 한 끼. 근데 한 끼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호둔하면 여러 끼를 대차릴 만큼 듬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떡국을 먹으면 여러 끼 먹은 것처럼 푸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번역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 신재란 분이 이 능양 박종선의 경도 세시사를 연구한 유일한 분이세요. 예? 연암 박지원의 조카거든요. 무지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이렇게 설빔들 다 설빔. 이렇게 여기도 얘도 제기도 설빔. 예? 그리고 부모님 손잡고 나들이 가는 세배 인사 가는 설빔. 이렇게 설빔입니다. 그래서 설빔은 동국세시기 열왕세시기 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1800년대 우리나라 경제사정, 조선 후기에 산업성장과 함께 이제는 새 옷을 입은, 그러니까 물려받은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장만할 정도의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좋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가 정도 되겠죠. 일반인들은 사실 대부분 물려받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배, 이렇게. 예, 여기 출처는 다 밝혀야 됩니다. 이게 쓰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 그래서 순서대로 제일 어르신이면 그 다음 아이가 그 다음 사람이 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물러나고, 그 사람이 가고,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예, 이렇게 회전식으로 하는 게 세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른은 덕담과 음식, 그리고 돈을 내리는 것은 196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주나 세찬 나눠주는 거나 덕담. 예, 제일 싫어하는 거 장가 가야지. 시집은 언제 가나? 아들은 언제 나오나? 애는 언제 나오나? 이러면 이제 이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예?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왼손이 위, 여기서는 위, 뭐 이렇게 하는데 왼손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산자는 이쪽이 위지만, 죽은 자는 이쪽이 위지만 산자는 이쪽이. 근데 그러면 여자는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그게 옳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떤 철학적이거나 조선시대의 사유체계에서 나온 거고, 지금은 저는 조선시대 사유체계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으로 나오는 사람은 가난한가? 부자인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관습처럼 살아가고 지키는 거죠. 아무튼 세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찬입니다. 저는 세찬은 빅토리 위스키의 광고입니다. 광고. 빅토리 위스키. 근데 빅토리 위스키는 세찬이 아니고 세주죠. 세주. 설날 차례 드리는 음식과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 이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핵과이나 이런 것들을 묵혀뒀다가 광에서 내려와서 어르신들한테 처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음식은 쌀, 뭐 술, 어물, 육류, 꿩, 달걀, 곶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요게 바른 장례에서 해준 가장 표본. 도라지 위스키만 들어봤지? 예, 아무튼. 도라지 위스키는 예. 예전에 우리 80년대 우리 결혼한 자형이 시골에 오면 항상 위스키를 가져오는데 이름은 기억을 안 나. 그러면 그거 가져오면 저희 그러니까 장인이나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면 동네에서 가장 뻐기는 거예요. 그냥 다 부르면 위스키 한 잔 딱 떨어지는, 그죠? 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세주. 여기 세주로는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초백주, 그리고 하나는 도소주. 이거 인터넷에 이거 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초백주는 이렇게 후추알 7개, 후추, 고추가 아니라 후추 7개, 그 다음에 동백이나 측백나무, 동양으로 한 7개. 왜 7개냐면 뭐 이게 북두치사와 관련이 있는지 뭔지, 아무튼 7개로 해서 재석에 담궈뒀다가 다음날, 왜냐면 이걸 너무 오래 담궈두면 냄새가 짙어지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 담긴 후에 새해 하면 괴질을 물리친다. 이렇게 해서 여기 후추, 그 다음에 요거 측백나무 잎.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세봤어. 그랬더니 요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9개요? 9개. 그러면 요게 요 2개로 갔어야 되는데. 그죠? 요게 5개거든. 예. 이걸 했다가 나눈 것 같아. 나눌 때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비울 때. 예. 7개씩 담아야 되는데. 아무튼 요게 초백주고요. 후추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1800년대, 1700년대 정도부터 왔으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주 소량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퍼진 것 같아, 이제.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이렇게. 왜냐면 후추는 거의 인도가 원산지니까. 그러니까 별로, 어렸을 때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후추는. 아주 고급 향신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술 같은 데만 잠깐 7알을 떨어뜨리는 거. 자, 그래서 요 초자가 후추 초자고, 백자가 동백, 특백 나무고, 다음 도소주입니다. 도소주. 똑같습니다. 도소주도 산초, 방풍, 백출 또는 백수 또는 백출이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밀감피, 그러니까 귤 껍데기, 육계피 등을 조합해서 요런 것들을 조합해서 담아서 이렇게 도소주라고 합니다. 하여튼 설날에는 이렇게 초백이나 도소주를 마신다. 이게 새주.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술을 못 담그게 하니까, 가양주를 못 담그게 하니까 산 깊은 곳에 땅에다 묻어놓고 다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뭐 이렇게 완장찬 사람들이 와, 꼬챙이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그 냄새를 다 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하면 그냥
항아리 쨍강하면 걸리는 거야. 그럼 벌금 내고. 그게 다 저기 그 술 자본을 하는 것들이 가양주를 못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88 올림픽을 딱 하니까 우리 전통 명주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 만들어진 명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안비와 세함이 있습니다. 문안비. 그래서 문안비는 부녀자들이 정장, 그러니까 이쁘게 꾸민 어린 여종을 보내서 그죠? 길로 좋은 말로 서로 묻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전한다. 이거죠? 좋은 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문안비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사는 벼슬 사자. 그러니까 벼슬을 한 집안들. 사환. 사환에서는 같이, 그죠? 그 집에서는 그 대청고 마루, 당상, 대청마루에 상 하나를 이렇게 둔다 이거죠. 둔다. 상을 비치하여, 그 서리들, 그 아전들, 아전들이라면 사리하면 아전들 하여금 접은 종이를, 두고 가게 한다 이거죠. 아전들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새해 인사. 아전들이 오면, 종이를 접어서 이름을 쓰게 하는 거죠. 이름을. 아전들의 이름을 전부 쓰게 한 후에, 그 상 위에다가 놓고 가라. 왜냐면 직접 보면 이게 그 청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만나면 청탁이 되니까 선물 같은 거 놓지 말고 오로지 인사하러 왔다만 이렇게 적어라. 이게 이제 이른바 명함의 시작이라는 거죠. 방명록 같은. 그래서 이것을 세함, 명함이다. 새해 명함이다. 이렇게 세함이라고 한다. 요거고요. 자, 이렇게 문안비는 경도세시사 제5수에 담여 있습니다. 5533 협노간. 그러니까 553 원래 335거든요. 근데 왜 5533이라냐면 이게 5번째 순서대로 해서 5라고 한 겁니다. 이걸 바꾼 거예요. 만약에 3번째였으면 그대로 335라고 했겠죠. 제5수에 이렇게. 그리고 여가상문 4, 그 다음에 여기 차환, 쪽. 이렇게 여자들이 서로, 그 여자 집안에서 서로 문안을 하는데, 쪽을 이렇게 한 여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 여종으로 본 거예요. 여종들을 이쁘게 쪽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처럼 이쁘게. 그래서 서로 문안비를 가려고 그래. 왜? 새 옷을 주고, 비녀도 이쁜 거니까 그 비녀 자기 거 나중에. 그냥 또 가면 또 이렇게, 대접대주고 돈도 주잖아요.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이쁘고 절 잘하고 말을 싹 이렇게, 저희 마님께서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랄랄라. 그래서 과홍 투록. 과홍은 뭐냐면 붉은 것을 과시하고 녹색을 질투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긋불긋 좋은 옷. 남들이 부러워하는 울긋불긋 좋은 옷을 신장속 새로 차려입고, 그죠? 그래서 고위 행인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면은 곁눈질 햇끝일것, 그죠? 한가로이 요 한자는 한가로울 한자나 틈틈이, 그러니까 자꾸만 보고 이렇게 한 뜻인데, 하여튼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한가로이 한 번역 안 되고요. 잠깐 가면서 이쁘네. 힐끗힐끗 잠깐 보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문안비가 얼마나 이쁘게 꾸민지를 시로 보여주는 것.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있습니다. 문안비. 이렇게. 그래서 문안에서 탁 해서 렐렐렐 하면, 이렇게. 그래서 비자, 노비 할 때 여종을 비라고 하고 남종을 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요 남종은 이렇게 잡아간다는 뜻이에요. 묶어서. 잡아간다 또. 그래서 손자가 있는 거고요. 빗자는 맨날 얘는 일어나서 다닐 데가 없어. 항상 무릎이 마룻바닥에 있어야 돼. 왜? 물 걸리지라고 청소해야 되고, 항상. 그래서 낮을 빗자를 쓴 겁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죠. 노비가. 아씨가 시집가면 저도 따라갈게요 하는 그 여종.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그래서 아씨 가면 저도 삼돌이하고 물레방방에서 만나서 그냥 야반 도주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자유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시 가운데 남노는 부신거 땔감을 짊어지고 다니고 여종은 여비는 급수 물을 길어 오고 이게 이제 예전에 남종과 여종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아주 유명한.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참고로 예전에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 책비라든지 곡비라든지 남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거, 남을 대신해서 책을 읽어주는 거. 근데 이때 책자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문치가 뛰어난 게 아니고, 봐서는 안 되는 외설춘향전. 그 다음에 심청이는 정말 왕비가 되었을까? 사실은 삼돌이하고 손 맞아서 갔는데, 막 이런 아주 외설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마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여종을 시켜서 그 책을 구입해 오면 동네 사람들 쫙 올 때 그때 이제 막 선물 들고 오고 이러죠. 그다음에 책비는 짭짤하죠. 그다음에 침비는 말 그대로 옷 만드는 사람, 찬비는 반찬, 이거 만드는 사람들, 뭐 식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자 할 때는 조금 낮은 거고 모자 하면 좀 전문성을 가진, 이렇게 찬모, 식모, 유모 할 때는 좀 이렇게 경험이 조금 있으신 전문성을 가진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할 때 빗자들은 좀 어리고 좀 낮은 일을 하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함 아까 요거 이제 그 김영태가 그린 한국한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종이를 캐놓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름을 적고 나오는 거 또는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종이를 놓으면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관아에 구시라치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구시라치라고 하거든. 군졸들이 설날에 상관에게 문인사 드리고 그 표시로 남겨놓은 명함 또는 기록, 이것을 세함이라고 한다. 자,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 왕기라는 사람이 쓴 우포잡기에 이건 이제 그 중국의 풍속입니다. 중국의 풍속. 중국의 풍속에 매월 정월 초가 되면 주인은 그 하례를 위해 집을 나가 청탁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흰 종이, 얇은 흰 종이를 두고, 그죠? 붓과 벼루를 책상에다가 놓고, 그죠? 책상에 두고 하객이 와도 서기면 그 이름을 적고 무영 송야, 그러니까 맞이하고 보내는 거, 그러니까 영송이 없다는 거죠. 영송, 맞이하고 보내는 것 없게 한다. 이것을 세함의 시작이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명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석회자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우포잡기는 명나라 때 사람이니까 그 경사는 명나라 때 북경을 말합니다. 북경, 그죠? 그래서 이런 북경의 풍습과 뭐 우리가 우포잡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다만 여기에 근거가 나왔으니까 어떤 책인지만 해서 명나라의 인물, 제도, 풍속, 재물 등을 기록한 필기 책이다. 이 정도로 해서 제1강 경도 잡지를 마치겠습니다.